코인 왕자입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 일주일 정도 좀 반등이 나왔죠. 반등 나왔는데 어제 장중에는 2% 정도 좀 밀렸어요. 밑에까지 해서 5,700만원, 5,740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종가가 5,790만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5,800만원이 이탈은 됐지만 그래도 뭐 잘 끝났고요. 이제 오늘자로부터 해서 좀 다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하락하고 올라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주봉상 놓고 봤을 때 아직 큰 흐름으로 깨지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번 주 놓고 봤을 때는 장중에서 많이 밀릴 수 있는 자리도 잡혔거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는 다시 요걸 이제 이평선으로 다시 계산해서 보면은 종가가 5,790만원에 끝났기 때문에 5일선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5일선이 5,740만원이니까 한 50만원 정도 더 올라가 주면서 다시 유지를 좀 시켜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유지시켜주는 라인이 조금 변동이 됐습니다. 5,500만원으로. 네, 그래서 전에 이제 5,520만원 조심하자, 5,200만원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는데 5,200 말고 지금 5,500짜리를 다시 또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주봉상 놓고 봤을 때 요 자리 있죠. 5주 동안에 지켜줬던 자리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저 자리를 만들어준 차트에서는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큰 하락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런 식도 이제 같은 유형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자리도 좀 비슷하게 봐야 된다. 대신에 주봉에서 그러면 잘 끝났으면 일봉상에서 좋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에서 한 주를 놓고 봤을 때는 다행히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지만 일봉상에서는 아직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이제 일봉상 보게 되면은 오늘 위치도 종가도 잘 끝났고 현재도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 5,700만원까지 내려갈 자리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닌데 주봉상 놓고 보면 5,500까지니까 조금 여유롭게 볼 수는 있지만 이 5,700까지에 대한 조정폭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거에 좀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5,800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좋아요. 또 넘어갔다 이탈됐다 하는 거 좋은데 최근 상승 흐름으로 인해서 분봉에서도 놓고 보시면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좀 무게가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한 5,850만원 정도까지만 좀 보여지고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밀렸을 때는 5,700까지도 좀 열어두자라는 부분이고, 자,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상승이 엇갈리면서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죠. 그동안 잘 올라왔다가 오늘 종가가 1.9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다 좀 밀려서 끝난 상태고 추가적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괜찮아요. 이더리움은 아직 주봉에서 크게 어떤 안 좋은 변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일봉상 놓고 봤을 때는 짧게 봤을 때는 흐름 이탈, 추세 이탈이 다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이 좀 될 때까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갈 때까지는 좀 넉넉히 시간을 여유를 두고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도 오미세그가 굉장히 이제 잘 치고 올라가줬어요. 그쵸? 오미세고도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잘 올라갔는데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을 갔다기보다는 다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12,000원에 대한 가격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한 14,0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만원 회복됐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과거에 8,000원, 그 다음에 이번에 만원, 12,000원 돌파하게 되면 또 흐름이 많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이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메이저 쪽으로 조금은 방향 전환을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메이저 코인들도 있고 너무 과하게 오른 애들 아니면 그냥 적당히 오르다가 눌린 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히려 메이저는 지금 찬스가 와버렸어요. 찬스가 이때 7일날 9월 7일날 비트코인이 7% 가까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지면서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10%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동안 못 간 메이저 애들을 좀 공략을 한다면
조금 흐름은 지금보다 흐름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많이 올라왔다 떨어진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꼭대기에 머무르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천천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제외하면 한 4일 남았는데, 그쵸? 제가 좀 주말까지는 보자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번 주에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냥 조용히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9월 말까지 좀 기간을 확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아요. 요 시나리오가 지금 제가 두 가지를 그려봤는데, 하나는 기간 안에, 이번 주 안으로 해서 공시가 발표되는 거죠. 그쵸? 어떤 뭐 상패나 아니면은 뭐 주의 요거에 대한 기사가 나올 건데, 안 나오면 2번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겠죠. 2번으로 전환되는 거는 요 공시 일정의 기간은 줬으니까 요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고 어떤 그 제출 기간, 요 기간 후에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공지가 나올 텐데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면 이번 주, 늦게 나오면 9월 말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전하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요 두 가지를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거래소에서 이제 각 거래소에서 사인을 줄 것 같아요. 우리 괜찮다. 아니면 이번에 뭐 상패 요거 나온다 해서 딱 떠버리는 코인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공시가 언제 나올 거냐, 그 공지를 보고 나서 우리가 대처를 좀 하자. 공지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그동안도 계속 공지 한번 뜨고 나서 얘네 코인들 조심하세요 하고 나서 추가로 코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나왔으면 추가로 띄엄띄엄 나오고 또 띄엄띄엄 나오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요 한 방 나올 수 있는 어떤 공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자. 자, 고객센터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은 보통 여기에 많이 뜨는데 아직도 업비트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어떤 소식들이 좀 빠르게 나온 후에 그 다음부터 전투적으로 공략을 좀 하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이상 없고 조용하고 나머지 코인들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무서워서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위험한 시기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정부에서 강하게 얘기한 것처럼 그거 일단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반등 나오는 코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10개 정도 되는데 요 중에서도 뭐 스팀 달러나 뭐 크립토도 이제 제일 잘 간 코인이죠. 지금 요 라인에서는, 그쵸?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250원 넘어갔다 왔는데 17일날, 그쵸? 17일날 250원 찍고 왔네요. 자, 그래서 요 자리가 회복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좀 그래도 비중 축소는 좀 해놔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시고요. 오늘은 단타 칠 게 없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어제부터 해서 지금 이제 저번 주 금토일 이렇게 해가지고 단타 칠 게 없습니다. 해봐야 나온 애들 몇 개 있긴 한데, 그래봐야 뭐 2, 3%, 요 정도 안전하게 진입돼서 들어갈 자리가 많지는 않았어요. 올라간 애들은 많았지만. 자, 그래서 단타를 치지 마시고, 이제 월요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추석 지나자마자 또 어떤 좀 소식이 나올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있는 게 나는 다 안전한 코인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쵸? 지금 뭐 보시면은 빗썸에서도 메이저 애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보시면은 하위권 애들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얘네들은 좀 많이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조심하시고 소액 투자로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소액 투자이라 하는 것도 이번 달이 끝이에요. 예, 소액 투자 이제 할 일은 없습니다. 왜? 위험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없고, 대신에 공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언제
뭐 단기 투자할 건지 단타를 할 건지 중장기로 끌고 갈 건지 그런 포지션을 좀 잡아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저도 지금 업비트 원화 중에서 많이 좀 뽑아 놓고 있습니다. 한 대략 10개 정도 뽑았는데 하나 뽑으려고 10개를 뽑았어요. 하나 뽑으려고 제대로 된 애들 하나 해서 비중을 높여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여러가지 지금 분산 투자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개 포트로 보통 해가지고 가려고 하고, 10월 되면은 최대 3개 포트로 해서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깐 먹고 빠지고 그런 것도 좋은데 아직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제2의 상승 흐름이 나온 게 아니죠. 비트코인이 조정 자리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디 공략을 할 자리는 아니고, 지금은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갔던 코인들, 특히 메이저층으로 좀 해서 단기간에 좀 끌고 가야 되는 포인트다. 그래서 지금 공략, 조정 시에 공략을 해서 한마디 상승했을 때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기간을 길게 잡고 공략을 하든지,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만 가져가든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가 오늘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한 주를 지켜봐야 되지만 큰 상승 흐름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최종적으로는 6천만 원이 넘어가야 다시 2차 상승이 좀 시작이 될 거고, 이더리움은 440만 원이 넘어가야 2차 상승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코인들도 놓고 봤을 때 개별적으로 이제 튀어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지수와 무관하게, 메이저 코인들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코인들은 뭐 보유하신 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나올 때는 가능하면 현금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 캐시 ABC 보유하신 분의 어떤 메일을 좀 받았는데,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갈 것 같아서, 이 이유가 갈 것 같아서, 그건 아니죠. 그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이유가 내용이 좋다든지, 차트가 좋다든지, 아니 뭐 이슈가 있다든지, 예, 뭐 테마거리가 있다든지, 그냥 뭐가 있어서 이거 확실하게 뚜렷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홀딩 관점이 가능한데,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물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번 시장이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손실을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확실한 뭐 그 포인트가 없어요. 매수를 하게 된 확실한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그냥 막 공략을 하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좀 쉬었다가 하든지, 아니면은 이번 달 끝나고 나서 하든지, 비중을 좀 줄여 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인을 제가 괜찮은 걸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도 좀 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좀 움직임을 보고 나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트라인 자리가 비트코인이 결국은 5,800만 원이 됐고, 장중에 넘어갔는데 다시 밀렸으니까, 종가로 깨졌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빠질 수 있는 폭을 보고요. 상승폭으로 놓고 봤을 때는 6천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여기 저항 구간이 지금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럼 지금 중간에 붕 떴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요 라인까지도 좀 체크를 하면 뭐 나쁘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6천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 것만 일단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차트상 봤을 때 요 자리죠. 440만원. 전고점이 아니고 4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은 머문 기간이 4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아요. 저 자리에는 그냥 단기간에 거래로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440만원만 돌파하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하고, 지금 비트코인은 결국은 이제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갔다가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400만원까지 빠졌어요. 앞전에 뭐 390, 80까지 갔는데 지금 400만원 근처 왔으면 오히려 이더리움을 400만원 밑에서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밀리면 한 요정도 오면 싸게 사서 좋겠다 했는데 안 내려와요.
지금. 그래서 진짜 끈기를 가지고 저 360이나 50짜리에서 사실 건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아니다, 400만원 밑에서만 사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400만원 요 지금 자리에서 사고, 그 다음에 50만원씩 빠질 때마다 사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짧게 보고 가져갈 게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적금식으로 모아가자. 제가 전에 한번 썸네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좀 모아가자라는 식으로. 그래서 빠지면 빠질수록 무서워하지 말고 월급 타는 대로 또 넣고, 또 타면 넣고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이 가면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갈 텐데, 길게 봤을 때 지금 아직 정상적인 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활성화,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제2의 그 큰 파동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과거에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막 초창기고 상승 탄력 붙기 시작하고 각 기관에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요 지금 상승 포인트가 끝나고 2차 상승 포인트가 이더리움 500만원 넘어가야 시작이 될 텐데, 요 시기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500만원 돌파해서 잡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많이 단기간 갔다가 조정 받을 때 적금식으로 사모아가면 좋겠다. 대신에 내가 현금이 1000만원이 있는데 1000만원 갖다가 지금 그냥 몰빵 해버린다고 하고, 몰빵하고 나 안 살래, 그것보다는 적금식이 낫겠죠. 예, 매달 매달 뭐 400만원 넣고, 예, 또 뭐 돈 남으면 좀 넣고 좀 넣고 해서 이렇게 분할로 좀 사 모아가면, 그래도 단가는 한 좀 높게 본다고 해도 300만원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300 후반 된다 그래도 500만원 정도 좀 돌파 시기가 나왔을 때는 빠르게 갈 경우 2배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개별 코인에 대한 어떤 매수가 애매하다든지 했을 때는 이더리움 공략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그 연휴 기간에는 될 수 있으면 코인을 보지 마세요. 예, 어차피 하루 이틀 안 본다고 해서 크게 변동될 거 없습니다. 만약에 내 코인이 갈 것 같은데 하면 가격을 미리 걸어 두시고 일을 보시던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가격 걸어두지 않고 움직이시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 짧은 단기로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매도 가격에 걸어 두시고 일을 보셔야 됩니다. 예, 장중에 혹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녹화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하루 쉬고 수요일부터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번 주까지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명절 기간 안에 특별히 안 좋은 흐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입니다. 자, 한 주도 또 잘 보내시고요. 명절 끝나고 다시 또 뵙겠습니다. 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